Topaz Team Bottom Hockey 좋아요. 오늘은 코로나 이후의 교육의 변화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온라인 교육인데, 우리가 아마 학생들이 지금 온라인 교육을 다 받아본 경험이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 교육이 대면 교육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끝나도 아마 온라인 교육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과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시대의 중요한 교육의 변화의 트렌드인데, 가장 큰 트렌드의 변화 세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물론 이제 온라인 교육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첫 번째로는 중간 과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후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학사, 석사, 박사 이런 과정을 거쳤어야 하는데, 그 과정들이 축소되거나 생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클래스를 쫙 열어놓고 자기가 원하는 클래스를 딱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박사 과정을 듣고 싶으면 바로 박사 과정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민주화라고 이야기하는데, 교육의 민주화. 서울대생만이 서울대의 수업을 들을 수 있고, 하버드생만이 하버드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존의 교육 시스템에서 이제 온라인 교육이 성행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이 제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강의들이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는 실정인데, 이 본격화되면은 굉장히 많은 물량의 그런 교육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관계의 축소와 또 그 많은 클래스를 접할 수 있는 기회 때문에 사용자들의 경험이 확대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의사만 전공을 해도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물론 의사 같은 전문 클래스는 두루 배우기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에 다른 악기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예전에는 부전공과 교양이라는 이름으로 배웠던 것들을 이제 전공 수준으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경험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학교 하면 좋은 잔디밭에서, 저는 그랬어요. 기타 치면서 이렇게 책 들고 다니면서 잔디밭에 누워서 책도 보고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기 탁월한 그런 대학교를 상상하기가 쉬운데, 사실 많은 대학들이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하죠. 특히 이 지방 대학들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재정난을 지금 겪고 있고, 그리고 이런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또 이런 과정의 축소를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그들의 반대로 인해서 이런 변화가 늦춰지거나 막히게 되겠는가? 그럴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변화의 물결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속속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명문대들이나 이 큰 대형 대학교들은 이제 점점 더 이런 변화를 따라가고 변화를 선도하겠죠. 그리고 온라인의 강의들을 이렇게 올리는 것들을 아마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뭐냐면, 이 온라인으로 교육할 때 기존에 20-30명이 들었던 수업에서 200명, 300명 또는 2000명, 3000명, 몇만 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듣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 교육의 질과 그 효율성이 그대로 유지되는가, 이것이 관건이죠. 만약에 그 질과 효율이 그대로 적용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학교에서 무조건 온라인 교육을 하는 것이 좋냐? 여기에 결정적인 이 리스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온라인 교육을 했을 때에 부모님들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명문대학과 그런 대형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보내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물론 수준 높은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지만, 그것이 첫 번째 이유가 아니란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인맥이에요.
이 명문 대학에 있는 인적 네트워크로 인해서 아주 그 수천만 원이나 수백만 원 되는 그 등록금을 지불했지만 그 대학을 나옴으로 인해서 일자리까지 보장된다는, 그 인맥을 통해서 일자리까지 보장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런 등록금을 부담하면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교육을 하게 되면 그런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기가 매우 어렵겠죠. 그렇다면 이런 그 인맥을 형성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 만약에 그 교육에 똑같은 등록금을 부여한다. 그렇다면 그 저렴한 등록금이 있는 교육으로 점차 옮겨가겠죠. 아무리 명문 대학이라고 해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없다면 메리트가 확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등록금이 떨어지는 요인 중에 또 가장 큰 이유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코로나 이후에 교육과 일자리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도 재택근무나 원격 근무가 많아지고 있는데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원격 근무와 재택근무를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기업들이. 그렇다면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일이 바로 지식 노동자들이에요. 유튜버들은 코로나에 거의 타격을 받지 않죠. 이런 것들이 지식 노동자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지식 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교육이라는 거예요. 질 좋은 교육과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지식 노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것이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에 이 일자리의 미래와 교육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교육을 선점하는 사람이 좋은 일자리를 갖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이 미래의 지식 노동자라면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육에 대한 갈망이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지식 노동자들의 숫자 증가에 따라서 이 온라인 교육의 수요도 증가할 것이고 이것이 계속 같이 성장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자면 유튜버들이 많아지니까 유튜버에 관련 지식이 많아지고 유튜버 관련 지식이 많아질수록 교육을 많이 받게 되니까 유튜버들이 더 성장 많이 생겨나게 되는 그런 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와 교육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위기라고 해요. 위기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온라인 교육으로의 변화와 교육 수준의 향상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의 성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항상 이 교육 수준의 향상은 경제를 성장시켜 왔었어요. 그 한 예로 지금 텍사스주에서는 6030 운동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25세부터 34세의 청년들을 60% 이상 대학에 졸업을 시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운동을 하게 되었냐? 앞으로 다가올 그런 4차 산업 시대와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대비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지식 노동자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미리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60% 정도 되는 사람들을 미래 일자리에 적합한 그런 인재들로 양성하겠다는 계획인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무리한 수치처럼 보였는데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더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이것이 점차 지금 달성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향후 10년 안에 엄청나게 수준이 높은 지적 노동자들이 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올 것을 예측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굉장히 교육 수준이 높잖아요. 이것은 우리나라가 가면 갈수록 더 경제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전 세계 선진국 반열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홈스쿨링, 요즘 부모님들도 홈스쿨링에 관한 그런 궁금증이라든지 관심이 많으실 텐데 홈스쿨링은 특히 미국에서 1999년도 이후에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더 급격히 성장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자의로 홈스쿨링을 하는 가정들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게 되는 가정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홈스쿨링이 활성화이 될 거라는 예측에는 이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기간 중에 하나인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그런 느낌이 점점 더 들기 때문이에요. 아마 이거 학생분들과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에서도 안전하지 않고, 그리고 학교에서 계속해서 성추행이라든지 학교 폭력, 그리고 왕따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학교가 안전한 곳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학교를 보내는 인구들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에서 수준 높은 교육들을 공급해 주는데 굳이 우리 동네에 있는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가, 그런 의문을 당연히 제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점점 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것입니다. 이 미국 노동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교육 수준과 자기 소득 수준은 비례하고, 또 교육 수준과 이 실업자율은 반비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돈을 많이 벌고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은 미래에도 4차 산업 시대라든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동일하게 작용할 수치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학생 여러분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지금 하고 있는 온라인 수업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에드테크를, 이 패드와 같은 에드테크를 잘 활용하는 법을 익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미래를 선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코로나 이후의 시대와 또 4차 산업 시대가 두려운 미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막 달려가서 깃발을 꽂고 싶은 그런, 막 빨리 가고 싶은 그런 미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온라인 수업에 쉽지가 않습니다. 온라인 수업 집중하기도 더 어렵고, 오랜 시간 장기적으로 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훈련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원하는 시기에 얻을 수 있고, 또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지금부터 열심히 먼저 이렇게 닦아놓은 사람들이 미래를 선도하는 그런 지식 노동자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